내일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또다시 비가 쏟아집니다. 지난주 내렸던 기록적인 폭우에 전국 곳곳에서는 복구 작업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네, 또 한 번의 비 예보에 주민들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폭우 대비 챙겨야 할 안전수칙들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정상만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지금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충청권에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남 부여에서 트럭 운전자가 급류에 휩쓸리기 직전에 또 구조를 요청했는데 결국 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이게 워낙 또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바로 차에서 좀 빠져나오는 게 중요한 겁니까? 말씀하신 대로 참 안타까운 사고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제 그 당시 강우가 한 110mm 정도 시간당 내린 상황에서는 일단 좀 일상 때문에 힘들었겠지만 차량을 원래 이제 운행하지 말아야 됐는 게 옳겠죠. 그렇지만 이제 불가피하게 지금 했을 때는 더 운행을 하지 말고 이제 정지를 하고 네. 내려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게 원칙이죠. 네, 또 내일부터는 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이 전국적인 순차적인 폭우가 내릴 걸로 예보가 됐는데요. 다만 이 내리는 비의 총량이 최근 퍼부은 집중호우 때보단 좀 적을 거란 예보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 지반이 많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붕괴 사고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점을 좀 가장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 강우 패턴이 정체해서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이제 비가 내렸으면 이번에는 이제 빠르게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빠르게 움직이면은 짧은 시간에 큰 강도의 또 강수가 내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일주일 또는 일주일 이상의 강우 때문에 땅이 포화되어 있습니다, 지반이.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산 자체, 산들만 모여 있는 데서는 산사태가 나도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연적인 부분이니까요. 네. 그런데 우리 집 옆에 있는 급경사지라든지 축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이 산사태에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2011년에 일어난 우면산 산사태의 경우에는 아파트 3층까지 토사가 올라온 것을 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세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처럼 산사태 자체가 워낙 좀 세고 빠르게 좀 피해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좀 미리 알고 대비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알려주시는 방법 같은 게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 산사태가 이렇게 급격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그 순간에서 피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일단 교과서적으로 돼 있는 사항을 보면은 이제 산허리에 일부 균열이 있다든지 네. 그다음에 나무가 크게 흔들리거나 땅이 울림이 있다 이런 경우 또 전신주라든지 나무 등이 약간 비스듬하다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비가 계속 내리는데도 계곡에 물이 증가하지 않는다 이러면 땅 속으로 들어가서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급격한 상황에서는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직도하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토사가 유출된 가능성이 있으면 토사가 흘러내리는 직각 방향으로 피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직선으로 내려오면은 이 직각 방향은 그 산허리쯤이 되겠죠. 그렇군요. 사실 이 제방이 이미 유실된 곳도 많은데 임시 방편으로 일단 뭐 마대자루를 동원해서 뭐 제방을 쌓아 대비한다는 계획도 있는데 이걸로 충분하겠습니까? 일단 뭐 임시로서는 마대자루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네. 이제 뭐 우리가 물기를 일단은 그 제대로 이제 장악하기 위해서는 일단 임시 방호백을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더 토사에 들어오는 이 부분을 정지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안전점검도 이렇게 좀 실시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방호백에다가 비닐을 덮어둠으로써 또 이제 내일 또 비가 이제 다시 오지 않습니까? 이때 흡수되는 걸 크게 방지할 수 있어 2차 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폭우로 인한 2차적인 피해를 최대한 또 방지를 해야 될 텐데 사실 이번 폭우로 인명사고도 있었습니다. 맨홀 뚜껑이 열려서 좀 피해를 입는 일들. 이게 지금 이후에 정부 차원에서 좀 방지를 하려고 좀 설치를 해서 맨홀 뚜껑에 빠지는 사고가 없도록 하겠다고는 했는데 보행자 입장에서 그냥 걸을 때 좀 주의해야 될 점들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맨홀이 대체적으로 도로에 있지 인도에는 잘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이제 찼을 때는
우리가 흔히 도로를 이렇게 막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네. 되고요. 빠지는 것도 빠지지만 지금 배수가 안 돼서 맨홀이 이제 그냥 날아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물로 이렇게 이제 임시로라도 일단 떨어져서 빠지지 않게 해야 되겠죠. 지난번에 2분 정도가 이렇게 남매가 빠져서 네. 한참 멀리서 우리가 사망된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좀 철물 구조물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할 때는 네. 일단 비상 연락 방법을 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반지하 주택 침수가 이번에 참 문제가 됐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이 서울시가 주거 목적의 반지하 건축을 불허하기로 했습니다만 이 반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다세대 밀집 지역은 하수관로 용량이 좀 적고 오래된 곳이 많아서 추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반지하 이제 부분은 이제 어제 오늘이 아니죠. 사실은 굉장히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지하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이제 지금 서울시가 얘기하듯이 정부가 얘기하듯이 반지하를 금지하는 방안이 돼야 되겠지만 네. 이들에 대한 이주에 대한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들은 정책적으로 나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은 이제 보통 비가 밤에 많이 옵니다. 네. 낮에 올 때는 반지하지만 물이 서서히 차오르기 때문에 피할 수 있고 응급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밤에 우리가 잘 때 오면은 그냥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일단 호우에 대한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될 때는 높은 곳으로 이렇게 피해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좀 피해가 속출하다 보니 좀 선제적으로 예방을 잘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 이 도심에 대심도 하수 터널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좀 선제적인 논의는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비용 문제도 또 있다 보니 뭐 가성비를 따지지 않는 재난 대응 설계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실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이 신도심에는 그냥 크게 지으면 큰 문제가 없죠. 그렇지만 서울과 같은 구도심에서는 이것을 이제 우리가 뭐 대수로 터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일단 구도심에는 주민과의 그 동의 문제, 그다음에 말씀하신 비용 문제, 또 시간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보통 이런 부분이 저류와 이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수 터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성비가 있으려고 하면은 일단 네. 평소에 활용 방안을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데는 평소에 방공호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말레이시아 같은 데는 평소에 자동차 도로로도 사용하거든요. 우리나라 강남 같은 것은 예를 들어 거기서 본류까지가 한강까지가 3.1km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자전거 도로를 활용하다든지 이런 가성비를 높이기 위한 이런 노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대비를 미리 해서 이번과 같은 큰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만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